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네, 보스턴 티파티 하면 미국의 독립의 시발점이라고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리스타라서 또 알고 있는 사실 하나, 미국의 커피 사랑의 시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커피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조금 미화가 됐다고 해요. 하긴 미화 없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승리국이 전부 다 역사를 조금씩 미화를 하겠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영국이 홍차법을 만든 다음에 미국에 수출하는 홍차에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미국 시민이 아메리칸 원주민 분장을 한 다음에 홍차가 들어있는 박스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조금 왜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일단 영국이 홍차법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네, 팩트입니다. 이건 영국이 9년간 여러 나라랑 전쟁을 했거든요. 9년간 여러 나라랑 전쟁을 했다. 아무리 부자여도 그지가 될 만한 조건이죠. 이렇게 영국이 빚더미 안게 되니까 식민지에 설탕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요. 심지어 종이에다가도 세금을 더 부과했어요. 물론 이 종이에 세금 부과한 거는 1년 후에 바로 철회를 하긴 했어요. 아무튼 별이 별거에 전부 다 세금을 부과했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뜯어냈는데도 돈이 부족하니까 영국이 생각해낸 게 바로 이 홍차법입니다. 그런데 이 홍차법을 만들 만큼 미국인들이 홍차를 많이 사랑했을까요? 네, 제가 조사해봤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커피하우스가 그때 당시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홍차가 더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홍차를 사랑했던 미국에 두 가지 홍차가 존재했어요. 첫 번째는 동인도 회사가 가져와서 판매하는 홍차예요. 이 동인도 회사가 영국이 세운 공기업이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어려운 용어로 하면 치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인도양하고 동아시아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인도양과 동아시아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영국 식민지의 홍차 수출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독점을 깨고 두 번째 홍차가 나왔으니 바로 밀수업자가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여오는 홍차였던 겁니다. 이 밀수 홍차가 생기면서 존 행콕이라는 미국인 정치인이 불매운동을 조장해서 동인도 회사의 홍차가 팔리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단순히 불매운동만 해서 그 커다란 동인도 회사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 불매운동이 대박이 터지면서 성공하게 됩니다. 일단 밀수한 홍차기 때문에 관세가 붙질 않아요. 한마디로 동인도 회사의 홍차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판매금은 영국한테 가는 게 아니라 미국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미국 시민들로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저 같아도 바로 밀수한 홍차를 사 먹겠어요,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 판매 금액은 자국 내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비싼 동인도 회사의 홍차를 사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불매운동이 성공을 하면서 이 동인도 회사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느냐, 제가 이거 조사해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나? 듣도 보지도 못한 수치예요. 동인도 회사의 홍차 판매량이 무려 99.86%나 떨어지게 됩니다. 와, 진짜 불매운동 화끈하게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이 보고만 있진 않겠죠. 안 그래도 빚더미 안 잡고 그지가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팔아야 될 홍차는 런던 창고에 아주 그냥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고요. 그래서 이 재고로 돈도 벌고 지금 다 죽어가게 생긴 동인도 회사도 살릴 겸 식민지로 가는 홍차의 관세를 없애버리는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홍차법이에요. 홍차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세를 없애서 세금을 더 줄인다는 그런 법안인 거죠. 이 법이 생겨나면서 동인도 회사는 밀수 홍차의 반값으로 홍차를 판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돌아버릴까요? 네, 밀수업자들, 그리고 시장 경제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밥줄이 끊기게 생겼는데.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홍차 판매를 독점하게 되면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는 가격을 분명히 많이 올릴 거라면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매수하기 시작하고요. 그린 드래곤이라는 커피하우스에서 보스턴 티파티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커피하우스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린 드래곤? 좀 너무하게 지은 것 같아요. 아닌가? 그때는 이런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름이 유행했을까요? 아무튼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 그린 드래곤 커피하우스에서 계획했던 것을 1773년 12월 16일 밤에 매수한 시민과 밀수업자들이 아메리칸 원주민의 분장을 하고서는 배에 몰래 잠입해서 무려 홍차가 들어있는 342개의 박스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보스턴 티파티의 진실입니다.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억압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 억압을 받던 미국은 반발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독립전쟁은 말 자체도 독립전쟁이네요. 예, 미국이 승리하게 됐고요.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 있는 머처트 커피 하우스에서 독립선언을 공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보스턴 티파티의 시작도 커피 하우스고요. 독립의 시작도 커피 하우스네요. 이걸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 커피는 애국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홍차? 영국 음료인데 좋아할까요?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겠죠. 거기에다가 커피를 또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홍차가 들어오는 나라가 인도하고 중국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두 나라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커피는 바로 밑에 브라질이 있죠. 훨씬 싼 가격에 운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미국한테는 홍차보다는 커피가 더 저렴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미국 밑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커피 생산지네요. 자, 여기까지 보스턴 티파티의 진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